이제 본격적으로 작가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진짜 작가님에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행이란 무엇인가요? 아주 기본적이나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저에게 여행이란 만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거는 결국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여행 떠나는 이유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에 대한 정의예요. 이 멋진 말을 제가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저 아니고 신영복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행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생각의 성을 벗어나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생각의 성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만남들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거고, 그럼 생각의 성이 뭐냐 한다면 저는 결국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바라보는 우리만의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이 생각의 성도 아주 편협하고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만의 주관과 독성과 어떤 아집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 세계에만 통용되는 상식과 진리와 믿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여행을 떠난다는 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자기가 쌓아 올린 아주 단단한 높은 이 생각의 성을 벗어나는 것, 이 성 바깥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여행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남에 대한 어떤 다양한 만남을 또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성을 벗어나서 그럼 뭘 만나니 하고 물으면은 저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만나고, 타인을 만나고,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 문화를 만나고, 자연을 만나는데, 아니 나를 만난다고? 나 너무 잘 알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지극히 한정된 우리 안에 아주 일부의 얼굴들밖에 모르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특히 매일 비슷한 사람 만나고 비슷한 곳을 오가면서 비슷한 일을 반복하는 이 일상 속에서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내가 몰랐던 다양한 얼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사랑에 빠지는 거, 연애하는 거.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안에 이런 지독한 이기심이 있었나? 이렇게 한없는 이타심이 있었나? 이런 들끓는 열정이 있었나? 몰랐던 걸 막 되게 많이 네, 발견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이 안에 그렇죠? 이렇게 괴물이 있었나? 그쵸, 이러면서 맞아요. 예. 이런 집착과 소유, 내 안에 이런 타인을 향한 끝없는 욕심이 있었나? 그렇죠. 그것처럼 근데 연애는 사랑에 빠지는 건 혼자 못 하잖아요. 사랑은 혼자 빠질 수 있지만 연애는 혼자 못 하잖아. 그렇지만 여행은 혼자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기에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고, 예를 들면 이런 거인 거죠. 페루의 와카치나 사막인데, 제가 이 남미 여행에서 사실은 제가 여행을 갈 때마다 한 장의 음반을 제 핸드폰에 담아가는데, 이 남미 여행의 제 음반은 요조님의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였어요. 그래서 끝없이 그 음악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의 저였고, 여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스페인의 까미노 데 산티아고 카톨릭 성지 순례길이에요. 800km를 걸어가면서 만나는 나 자신은 일상의 나와 다를 수밖에 없고, 여기는 에콰도르의 커피 농장에서 제가 일주일간 자원봉사 할 때였어요. 근데 그 커피 농장 유기농으로 그늘 커피를 재배해서 마을 전체에 공정무역으로 판매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 낯선 환경이고, 자, 오른쪽에 여기는 제가 칠레의 또레스델 파이네라는 국립공원을 열흘간 텐트, 버너, 8일치 식량 다 집어넣고 4,000m 넘는 고도를 오가면서 걸었었거든요. 8일치 식량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인간이 일주일 생존하려고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지,
고작 이렇게나 많이 먹고 일주일밖에 못 사는 거야.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이 짐을 메고 어떻게 4,000m를 건너. 그런데 마라톤이나 마운틴 바이크나 철인 3종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내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우리 몸의 무한 탄력성만 느껴보는 게 아니라 정신의 지평선까지 더불어 확장되는 그런 경험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그 생각했어요. 난 앞으로 자기가 먹을 8일치 식량을 자기 짐에 넣고 걸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의 고단함을 논하지 않을 거야. 네가 인생을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마주치는 저는 당연히 일상의 저와는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타인을 만나게 되죠. 이디오피아의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학교에도 가지 않고 양을 치는 아이들인데 배가 고파 이제 비가 계속 오는 때였는데 우산을 쓴 아이들도 별로 없고 이런 걸 덮어쓰고 있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일어나서 양을 돌보고 신발도 없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여기는 네팔인데 이제 마을 공동 우물터에서 우물을 기르려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고 이런 아이들을 만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질문들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지구의 한편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여행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저 낯선 나라에 살고 있는 타인이란 존재를 구체적인 얼굴과 이름을 가진 나의 친구와 이웃으로 확인해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올해 시리아의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한 그런 펀딩 같은 것도 하지 않았을 거고 그런데 왜냐하면 시리아는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너무 먼 낯선 나라의 이야기잖아요. 안쓰럽지만 뭐 어떡하겠어 하고 넘어갔을 텐데 전 시리아를 여행했기 때문에 저에게 오렌지를 건네주고 길을 잃은 저를 집으로 데려와주고 밥을 차려준 얼굴과 이름을 가진 이웃들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닌 그런 존재가 되는 거고 또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인류가 살아온 발자취, 역사, 문명, 문화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삶의 흔적들을 보게 되죠. 여기 이제 칠레 이스터 섬인데 그러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여행이라는 건 결국 문화라는 건 어떤 한 문화가 우월하고 어떤 문화가 열등하고가 아니라 문화는 그냥 다른 것뿐이구나. 차이만 있는 거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몇백 년에 걸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있었을 테니까 그럼 나는 그걸 왜 어째서 이렇게 사는 걸까 질문을 하는 것 그게 나의 역할이겠구나. 내 생각의 성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이스터 섬에서 제가 바닷가에서 꼬치를 구워서 파는 어떤 노점 아저씨한테 청혼을 받습니다. 그런데 청혼의 멘트가 뭐였냐면은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외국인 여자에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주 삐딱하게 물어본 거예요. 뭐 해서 먹고 살려고요? 그랬더니 바다가 우리를 먹여 살릴 건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고. 저는 그 말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바다가 우리를 먹여 살릴 건데 왜 걱정을 해? 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구나. 그냥 이렇게 근심 없이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래서 주저앉을까 잠시 고민을 하기도 했었던 곳이었고요. 유럽과 우리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계단을 우리였다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 길이었다면 직선으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동네에 그냥 마을 뒷길 산책로를 이렇게 굽이굽이 돈과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만들 수 있다는 게 삶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풍경을 위해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결국 여행을 한다는 건 저는 마이너리티, 아웃사이더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계사라는 건 역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강자의 시선에서 쓰여진 일방적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패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들려오지 않아요. 소수자의 이야기도 잘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행을 한다는 건 결국 그 우리가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만날 수 없었던 패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자기만의 역사 교과서, 세계사 교과서를 새로 써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레바논이에요. 여기 사진의 아이들은 제가 레바논의 베이루트의 샤틸라 난민 캠프에서 만난 팔레스타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동을 여행하지 않았다면 시리아와 레바논과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직접 여행하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저 또한 중동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아니면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않아? 뭐 팔레스타인은 테러리스트들이지, 자살폭탄 테러 얼마나 끔찍해 하고 그냥 그러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나라들을 여행했고 평소에 들리지 않았던 패자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패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중동 문제라는 거를 저만의 시각으로, 그리고 약자의 시선으로, 아웃사이더와 패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의 아름다움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행성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남의 사진을 보면서 대리만족할 수도 있어요. TV를 통해서 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직접 내 발로 이 좁은 한반도 바깥으로 벗어나서 직접 내 눈으로 봤을 때 이 지구라는 행성의 아름다움은 그 수십 배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얘는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에서 만난 바다 사자예요. 그래서 이런 야생의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는 더 아름다운 거고, 우리가 이 동물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마크 카와다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동물학자가 한 말을 저는 늘 인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없다면, 돌고래와 카카포와 이 코끼리와 이 아이들이 없다면 지구는 더 암울하고 쓸쓸하고 더 외로운 행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지구라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 네팔의 히말라야예요. 그리고 지구에는 이렇게 거대한 8,000m가 넘는 설산들이 있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작고 먼지 같은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 8,000m의 설벽을 산소도 없이 혼자서 오르려고 하는 단독자로서의 인간은 얼마나 위대하고 강인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풍경들 때문에 우리는 지구의 아름다움을 만나러 여행을 하죠. 어느 날 오후 제가 13마리의 기린에게 둘러싸였던 순간이 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베스트 5 중에 첫 번째예요. 제가 죽기 전에 이번 생을 회상한다면 떠올릴 첫 장면이 이 새끼 기린들을 비롯한 13마리의 기린에게 둘러싸였던 날들이고요. 그리고 뭐 태초의 지구, 혹은 인류가 다 멸종하고 난 후에, 인간이 사라지고 난 최후의 그 장소를 상상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아이슬란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다양한 만남 때문에 우리들이 여행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